네, 신성 델타테크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주말입니다. 근데 주말을 기해서 찌라시가 돌고 있어요. 신성 델타테크의 유상증자를 한다는 그 찌라시가 돌고 있는데 그 찌라시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서 실적 관련하고 연결시켰을 때 신성 델타테크는 유상증자가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다. 만약에 한다면. 근데 할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그쵸? 여기서 그냥 못 박아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주식시장은요. 그쵸? 유상증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악재로 받아들이기는 합니다. 왜? 물량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나쁜 유상증자의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 내용입니다. STX에서 하는 유상증자의 결정문입니다. 그쵸? 자, 보세요. 운영자금으로 290억, 그리고 채무상환자금으로 250억, 이렇게 조달을 합니다. 대략 540억 정도의 자금을 조달을 하는데, 자, 보세요. 이게 얼마나 어이가 없는 내용이냐면, STX의 시가총액을 보잖아요. 그러면, 자, 4,300억입니다. 그쵸? 여기서 10%만큼의 물량을 추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50%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그럼 50%를 까볼게요. 그쵸? 상승한 50%. 그러면 여기서 3천억 정도가 되겠죠. 왜? 3천억에서 50% 튀었을 때 4,500억 정도까지 되니까 3천억에서 500억 이상의 자금을 주주 배정으로 조달을 하겠다는 겁니다. 왜? 여기 기업의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즉 돈이 없으니까. 그쵸? 유보율 자체가 없다. 즉 돈이 없다. 근데 부채는 400%가 넘어간다. 채무를 상환해야 된다. 그쵸? 안 그러면 보유하고 있는 너네도 죽고 나도 죽는다. 그쵸? 이래서 유상증자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잘하는 게 KG그룹이에요. KG그룹. 자, KG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쵸? 돈도 있고 부채도 없어요. 근데 그쵸? 결제 대행사잖아요. 이 결제를 먼저 이 결제 기일을 땡겨주면서 고객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600억을 땡겨간 적이 있습니다. 이게 2016년인가 2017년인가 그런데 이 정도의 악질적인 문제가 있으려면 그쵸? 이런 정말 돈을 가지고 와서 목적 자체가 요런 상황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요런 운영 자금이 없다, 뭐 채무 상환 자금이 요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악질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그쵸? 요렇게까지는 할 수 있다. 근데 신성 델타테크는 요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유상증자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 내용이 더 붙어요. 혹시 투자? 신사업?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하는 게 아니라 3자 배정으로 들어올 겁니다. 3자 배정으로. 그리고 여기는 라인이 있죠. 그쵸? 라인. 그게 LG그룹에 대한 좀 그런 라인들이 이렇게 타고 가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아닐 겁니다. 근데 부채가 조금 있긴 하지만 유상증자에 대해서 뭐 깊고 뭐 디테일하게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실적이 발생을 했는데 그 실적 관련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매출 및 수주 상황. 이 내용을 보면 자, 주요 매출처가 여기 나와 있어요. 뭐 실적에 대해서는 다 보셨을 것 같지만 제가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드릴게요. 3분기에 대한 실적을 보면 79억이 나왔습니다. 79억. 그쵸? 요건 예상치고 실제 발표 기준에서 보면 89억이 찍혔어요. 뭐 대략 뭐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난 3분기에 비해서 대략 한 10% 이상 정도의 실적 하락이 나왔어요. 좋지 않은 실적인데 무엇보다 조금 안 좋게 보는 이유는 요 내용입니다. 요거. 이익률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점은 조금 부정적인 내용이긴 합니다. 근데 신성 델타테크가 원래 애초에 실적으로 인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매출이 계속해서 그쵸?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요런 것 자체가 신성 델타테크를 성장주가 아니라 굴뚝주로 만드는 요인인데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게 여기 아까 전에 요 내용처럼 자, 주요 매출처가 LG전자, LG에너지솔루션 그쵸? 그리고 대주주가 누구예요? 구씨입니다. 구씨. 이렇다 보니까 이쪽에서 마진율을 높여서 쳐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애초에 그냥 실적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이 주가에는 없었다. 그쵸? 자, 그러면 제가 왜 실적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리느냐? 실적 외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그쵸? 주가의 상승이 크게 나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초전도체. 그쵸? 초전도체가 어떻게 작용이 돼서 그쵸? 주가를 여기서부터 띄워서 뭐 얼마까지 보낼 수 있을지 사실상 그걸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자체가 좀 불가능하잖아요. 초전도체가 나오면 세상이 바뀐다. 오케이, 여기까지는 인정. 근데 어느 정도 사업성을 가지고 있을지 성공인지 실패 여부인지를 우리가 그냥 단순히 맹목적으로 믿는 것 말고는 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던 게 가격 전략이잖아요. 그 내용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초전도체 세력 들어와서 점프. 그쵸? 그리고 기술적 반등 세력이 물량 빼야 되니까
또 점프. 물론 저는 여기서 계속해서 매수를 이야기를 드렸고 요 구간에서는 매도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프리미엄 즉 가격이 높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뭐 실적이 나와서 가격이 싸졌다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니라 계속해서 세력의 개입이 있어 오는 그쵸 무언가 가지고 이 주가에 대해서 움직이기 위한 무언가 좀 막 내용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그거죠. 초전도체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일단 6만 원 위에서 그쵸 6만 원대에서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지금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초전도체를 믿으면서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를 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고가 대비해서 사실 주가 많이 빠졌잖아요.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 그 방법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반등했을 때 내가 어느 정도까지 매수 구간을 가져가야 되고 그리고 확인하는 과정은 어떻게 거쳐야 되고 중간중간 나오고 있는 이런 뭐 악성 찌라시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만약에요. 내일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개파락을 일으키는 상황이 딱 발생한다면 요거는 무조건 그쵸 하락하는 구간에서 매수로 대응합니다. 무조건 매수로 대응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의도된 내용이고 증자는 할 일이 없고 만약에 증자를 했을 때는 3자 배정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3자 배정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이나 투자를 받아오는 거기 때문에 주인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량은 잠겨버리는 물량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호재가 되고요. 앞으로 실적이 그쵸 LG 외적인 그 매출처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을 주가가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내용으로 볼 수도 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주주 배정에 대한 부분인데 이 주주 배정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물량 부담이 생기고 뭐 운영 자금, 뭐 채무 상환 자금 뭐 이딴 소리를 짓거린다. 만약에 그럴 것 같았으면 신성델타테크에서 그냥 증자를 할까요? 아니죠. 그냥 시비를 발행하죠.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자 신성델타테크 1대 주주가 구본상 30한4% 정도 33.85%니까 이렇게 보유하고 있고 여기 2대 주주가 9.7% 합치면 그쵸? 이 둘이서 신성델타테크에 대한 무언가를 결정을 할 텐데 둘이 합치면 45% 정도 나오죠. 그쵸? 유상증자 500억을 받았을 때 200억 이상의 자금을 이쪽에서 넣어야 됩니다. 그쵸? 굳이 그런 일을 그쵸? 굳이 안 할 거예요. 그쵸? 전혀 안 합니다. 자, 아까 전에 제가 KG 모빌리언스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KG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에는요. 왜 증자에 대해서 이게 600억 정도 그쵸 결제 자금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모빌리언스에 돈이 있었는데도 왜 이런 짓거리를 했냐면 이니시스 법인이에요. 법인 그쵸 이니시스에서 그쵸 50%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니시스 자금을 모빌리언스로 옮겨온 겁니다. 단지 그쵸 이니시스가 모빌리언스보다 현금 흐름이 좋으니까 이쪽의 현금 흐름을 가지고 이쪽으로 옮겨가면서 모빌리언스의 무언가의 상황을 만들라는 건데 이 곽씨 그쵸 이 KG그룹의 이 곽 회장이 아주 악질이에요. 진짜 그쵸 아주 악질인데 그 악질인 사람이 만약에 여기서 내 개인 이 사재를 털어서 넣어야 된다? 이 증자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근데 신성델타테크는 어때요? 그쵸? 구본상 직접 넣어야 됩니다. 이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증자 관련해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고 대신에 혹시라도 내일 떨어져서 뭔가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 매수로 대응. 그러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이 가장 중요하고 2주 안에 내가 빠져나올 수 있는 그쵸? 이번에 반등이 나오잖아요. 저가 3만 원대에서 반등이 한 차례 나오고 4만 원대 등락까지 보였고 고가 보면 한 4만 5천 원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 4만 5천 원 정도에서 내가 먹고 빠질 수 있는 그쵸? 확실한 내용 그리고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 근거가 단기 보유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요 내용이 갖춰졌을 때 이번에는 6만 원 정도의 그쵸 막 최고가에 한 6만 9천 원 뭐 요 정도에 만약에 내가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손실을 회복하기가 사실은 어렵고 6만 원 한 초반 정도까지는 손실 회복이 가능한 구간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밝혀지고 월요일날 개파락이 나왔더라도요. 증자하고 상관없이 그냥 딱 월요일날 가격 잡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준비를 해왔고 자, 요 내용을요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너무 긴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신성델타테크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은 여기 19페이지로 걸쳐 있는 그쵸 요 상세하게 내용을 제가 준비해 왔으니까 요 내용을 제가 모든 분들한테 무료로 공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쵸 만든 사람의 성의를 생각해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신성델타테크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릴게요. 자 최소한의 성의는
돈 안 받아요. 돈 안 받고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신성델타테크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그쵸 순차적으로 제가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에 많은 걱정이 있으시겠지만 그쵸 다음 주에 혹시 내린다면 무조건 매수로 대응을 할 거고, 만약에 내가 신성델타테크 관련해서 그쵸 이런 내용보다 급등락이 심한 종목이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내용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되고, 당연히 무료로 진행을 하고요. 뭐 단타도 진행을 하지만 무엇보다 신성델타테크 관련된 내용을 제가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매매하는 중에서 그쵸 가격대에 대해서 잘 못 잡겠다, 그리고 자꾸 떨어질 때 잡는 분들이 있어요. 주식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주가 올라갈 때 잡는 거예요. 자, 제가 그 내용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왜 주식을 올라갈 때 잡아야 되는지, 요거 반등 나오는 날 있죠. 여기 11월 13일부터 반등이 한번 나왔는데 그 내용까지만 딱 확인시켜 드릴게요. 뭐 당연히 뭐 신고가 단타도 하기는 하지만 뭐 그런 거는 제가 매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중요하게 뭐 제가 이야기를 드리지는 않을게요. 근데 요 내용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일단 13일 날, 그쵸 13일 날 반등이 나왔는데 이때부터는 제가 매매를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장 막판 근처에서 급등세를 보였고, 그리고 신성델타테크 급등 중 개별 호재가 붙었다. 그쵸 마감하기 전에 갑자기 탁 튀기 시작하잖아요. 요거 그쵸 2시 57분에 나왔었던 시세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 초전도 최고 뭐고 이런 급등세를 보이는 거 매매하면 안 된다. 왜 그러냐면 그쵸 정배열과 역배열 구조를 잡는 게 먼저기 때문이다.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리 목표가 주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쵸 초전도체 성공이 아니라 초전도체 성공이든 뭐가 됐든 주가가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올라가는 구간에서 내가 가격대를 정확히 잡았을 때 효율적인 매매를 할 수 있다. 근데 그 정확히 잡는다는 게 요 구간 있죠. 저가 어디 이하부터 매수하세요. 요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보세요. 여기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시간 보면 자 11월 13일 날 신성델타테크는 그쵸 급등 중이고 개별 호재가 붙었다. 그쵸 절대 매수 금지. 11월 13일 날 올라가고 있는데 그쵸 올라가고 있는데 매수 금지. 그쵸 이거는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장 시작 전에 단타를 한 내용이 있는데 하루에 5% 이상씩 다 수익을 낸 종목들입니다. 시세 한번 확인해 보시고, 너무 길지 않기 위해서 제가 중요한 신성델타테크 관련된 내용만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여기 11월 14일 날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드렸느냐. 자, 보세요. 신성델타테크 오늘 35,000원 못 지키면 2만원 초반까지 갈 수 있다. 그쵸 어제 강세 오늘까지 확인이 필요하다. 근데 요 날입니다. 요 날. 그쵸 요 날 11월 14일 반등한 다음 날이죠. 얼마에 끝났나요? 35,050원에 끝났죠. 35,000원 지켰죠. 그리고 나서 제가 바로 다음 날에 시세를 확인합니다. 시세를. 자, 보세요. 신성델타테크 장중 매매 들어갑니다. 어제까지 하락 확인했고요. 오늘 35,000원 지지 확인됐다. 단기 공략 기준으로 진행하고 예정 매도 단가 39,000원에서 4만원 구간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 현재가 36,150원, 36,300원까지 잡을게요. 바로 그냥 이 위로 그냥 사라는 거죠. 확인됐으면 그냥 위로 사라. 그렇죠. 공격적일 때와 공격적이지 않을 때 어느 시점 이하로 매수하세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자, 반등 확인됐으니까 매수하세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됐나요? 이날 그렇죠. 16%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제가 가격대를 바꿨죠. 그렇죠. 매도 가격 4만 원 이 고정 변경 시 다시 코멘트한다. 매수한 지 20분 만에 다시 이야기를 드렸고, 자 10시 24분 1시간 만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튀기 시작하니까 4% 수익권 들어왔고 4만원 고정 매도가 취소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린 내용이고, 그리고 이때는 VI 들어갔다 축하드린다. 그쵸 다시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저는 항상 똑같아요. 돈 버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시장에서 돈을 그냥 뭐 상황이 이렇든 저렇든 물려있게 만드는 것보다 당연히 돈 벌게 만들어야 되는 게 제가 할 일이니까. 그쵸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겁니다. 자, 보세요. 시초가 매매 20% 돌파. 그쵸 이런 내용도 있는데, 일단 오늘은 신성델타테크 관련해서만 이야기를 드리면, 요 날은 수능 날이었어요. 11월 16일. 그래서 1시간씩 지연돼서 시작을 했죠. 그래서 9시 51분 요 내용을 보면 신성델타테크 장시작 전 지정가 매도 주문 44,500원에 넣겠다. 그냥 가격을 그쵸 시가가 아니라 44,500원 장시작 전에 넣겠다. 근데 바로 그쵸 3% 등락 중 44,500원 그쵸 장시작하자마자 3%딱 튀어서 시작했기 때문에 고정 그쵸 고정 매도가 그대로 간다. 그쵸 바로 전량 체결 완료. 그쵸 모든 분들 축하드린다. 자, 요대로 매매를 했을 경우에는
1박 2일 동안 수익이 25% 정도 터졌습니다. 그쵸? 당일날 10한 3% 정도 나왔고 요날 9% 정도 추가 상승해서 장 시작 전에 넣었기 때문에 누구나 매매가 가능한 상황을 제가 만들어 드립니다. 자, 그래서 초전도체 관련된 내용, 그쵸? 이거 제가 논문을 진짜 열심히 찾아보고 했었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영어 논문으로 돼 있는 걸 제가 막 번역해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한들 그 자체가 이해하기도 어렵고요. 무엇보다 주가가 6배 오른 그 상황에서 기간 조정을 충분히 보내지 않고서는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무엇보다 상용화 단계까지 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걸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꿈보다는 냉정하게 봐야 되는 그게, 그쵸? 정말 내가 20% 30%를 계속 꾸준히 낼 수 없기 때문에 자꾸 무언가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20% 30%를 꾸준히 낼 수 있는 신고가 매매를 내가 익히자. 그럼 내가 할 수 있다. 그쵸? 이랬을 때 어떤 상황이 돼요? 여기 5만 원대까지 물려있던 분들은 이 구간에서, 그쵸, 25% 추가 상승해서, 그쵸, 매수 잡고 모두 다 나올 수 있는 상황을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에서 충분히, 그쵸,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소통방에서는, 그쵸, 이런 내용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의 가격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은요, 모두 무료로 진행을 합니다. 그쵸? 재능 기부라고 보면 되니까 그냥 혼자 못하겠다, 그쵸, 가격 잡기 너무 어렵다, 매매하면서 스트레스 받는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소통방으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제가 딱 1000분까지만 받을 예정이고 지금 현재 500분 정도가 입장해 계십니다. 여기 보시면, 그쵸, 입장해 계시고, 자, 입장 방법은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신성 델타테크의 실시간 내용을, 그쵸, 실시간 내용을 계속해서 받아볼 수 있는 소통방으로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 내일 찌라시로 인해서 떨어져서 출발을 한다 그러면 무조건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겁니다. 이 부분 절대 잊지 마세요.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지만 매매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구독자분들과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고요. 그만큼 수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실어서요, 수익을 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쓸데없이 잦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 종목에 비중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중을 실는 과정에서 성장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성장 산업에 대한 구조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 매수가는 17만원 이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가 이후에 선반영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가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이죠. 2차전지 양극재는 친환경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요. 앞으로 나올 대시세 종목도 이런 친환경이라는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한다면 이 내용처럼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은 종목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이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상승 구간을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2개월이라고 작성을 해온 건 한 가지 내용 때문입니다. 한 달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공통점, 여기다가 기술적인 내용을 다 포함을 시키더라도 절대적으로 가격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장기간 하락하면서 최악의 국면을 거쳐왔고요.
이 구간에서 먼저 하락을 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고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가, 즉 나쁜 부분을 반영한 이후에 신고가를 발생을 시켰다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인 시세는 신고가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먼저 분석을 끝냈죠. 그리고 나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종목들도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23년 상반기 에코프로와 같은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하반기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하반기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